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탈락 이후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본다면 마치 런던 전체에서 토트넘의 탈락에 대한 캡틴 손흥민의 책임을 두고 화난 팬들이 싸우고 있는 듯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목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해당 기사가 사실일까요? 제목과 달리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토트넘의 탈락에 팬들이 화났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목에서 언급된 손흥민 주장 완장 반납해라는 말을 어떤 토트넘 팬이 말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비판의 유일한 소재로는 토크스포츠의 패널 벤이라는 사람의 주장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크스포츠라는 언론사의 표기에 스포트라는 오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분짜리 영상 자막의 오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15줄 정도 되는 기사에 오타가 있다는 하나로도 기자의 역량이 보이시나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우선 토크스포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크스포츠의 마크는 바르셀로나의 대용이 맨유에 입단할 것이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케와의 불화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2023년 현재까지 대용은 맨체스터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틀린 뉴스를 얼마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s for Frankie de Jong, Scott on the live chat says, can you imagine de Jong agent now? This morning, I heard there was a good chance Man United were going to get Frankie de Jong. There was confidence about it. But this is where your failure is. 해당 영상만 본 사람들은 마치 그가 정확한 소스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과장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보는 이를 민망하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좀 더 최근에 민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레비가 케인의 이적을 승낙한 이후에도 토크스포츠는 마지막까지 케인이 토트넘에 잔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케인은 윈헨으로 떠났고 이미 골을 넣고 있습니다. 토크스포츠는 공신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체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보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읽을 만한 내용이라면 뭐든 생성하고 맞은 맞고 틀림 할 수 없고 방식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크스포츠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10개 중 얻어 걸린 몇 개의 맞은 정보를 보신 분들입니다. 기자가 아닌 저도 손흥민이 이적한다고 1000번 말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얻어 걸려 공신력 있는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토크스포츠는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언론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클릭을 호소하는 자극적인 문장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집단입니다. 토트넘의 탈락 이후 손흥민의 주장감 이야기가 나왔다는 토크스포츠의 영상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었는지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Hold on a minute, Fulham did go to the Arsenal and give you a scare, don't worry about that.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코미디 영상입니다. 객관적인 분석은 당연히 없습니다. 해당 영상의 기획 의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탈락에 기뻐하는 아스날 팬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문화이자 스포츠이지만 예능이기도 합니다. 축구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중 예능적 요소로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크스포츠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보 전달이 주목적인 단체라면 공신력의 척도가 되는 이적 관련 보도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펼칠 리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주장감이 아니란 패널의 인터뷰 또한 당연히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저급한 언론사의 저급한 패널이 이야기하는 혼자만의 의견입니다. Anyone who's got half an ounce of intelligence would know not to make Son captain. Son's not a leader. It's massively affected his game so far this season. He's not even been on the pitch most of the time. He's never a captain. He will never be a captain, and I think that is a massive error of judgment by Ange. 그 발언에도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토크스포츠가 어떤 곳인지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토트넘의 탈락 원인에 손흥민의 책임이 몇 프로 있을까요? 토트넘의 전력은 아쉽게도 더블을 노릴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그들의 성적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 최대 목표는 챔스 진출권에 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좀 더 드라마틱한 꿈을 꾼다면 리그 우승이 최대치이고 리그 우승과 카라바오컵 동시 우승은 드라마로 치부하기에도 무리한 목표입니다. 항상 우승하던 팀이 컵 대회에서 탈락하면 이변이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다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2부나 3부 리그가 아닌 EPL의 플럼을 만난 서로에게 좋지 않은 대진운이었습니다.
주말 벌리와의 EPL 경기를 앞둔 토트넘은 당연히 주중에 열린 컵 대회의 일부 주전을 벤치에 두고 출발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현재 토트넘이 집중해야 할 대회는 카라바오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EPL입니다. 토트넘의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신임 감독 체제에서 풀럼전에 출전한 선수들끼리는 발을 맞춘 시간도 짧았습니다. 로테이션은 당연한 듯 성공적이지 못했고 손흥민은 후반 26분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패배의 원인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일까요? 개연성, 객관성, 전문성 어느 것도 찾을 수 없고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풀럼전에 주전을 전부 선발 출전시키고 총력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주말 벌리전엔 누가 출전하나요? 완전한 기회비용의 주제입니다. 사실 풀럼전 패배의 원인은 상식선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토트넘의 객관적 전력은 대부분이 알고 있기에 오늘 영상을 제작할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한국어 기사를 보고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새벽 경기를 시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좋아하는 선수의 평판을 직접 체감하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손흥민 팬들은 한국어 기사를 통해 그의 경기력, 평판을 전달받게 됩니다. 뉴스 기사는 정확할 것이란 당연한 마음을 품고 기자가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칼은 총보다 강합니다. 손흥민을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런던으로 그의 경기를 보러 가기 여의치 않은 한국 어딘가의 팬은 그 기자의 한 줄에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있지도 않은 비난을 두고 마치 자신의 아들이 겪는 일처럼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댓글을 통해 정말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완전히 날조된 제목입니다. 해당 기사만 읽은 사람들은 토트넘이 탈락했고 마치 런던 전체에서 손흥민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선동이고 기사의 작성 이유는 토크 스포츠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극적인 문구를 통한 클릭수 호소입니다. 손흥민 주장원장 반납하라는 화난 팬들은 기사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리더십을 의심한 건 공식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토크 스포츠의 상류 패널이었습니다. 물론 런던 어딘가에서 손흥민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손가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하면 어시스트가 부족하다, 어시스트를 기록하면 득점이 없다, 손흥민 존 골만 기록하면 드리블이 부족하다, 벌리전 푸스카스 득점을 보고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달리기만 한 거다. 모든 상황에서 오직 비난과 퍼붓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그들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발롱도르를 차지하더라도 어떻게든 비난거리를 찾아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리오넬 메시마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스포츠계의 특성입니다. 리프팅 5개도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장 한 바퀴도 뛸 체력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를 비난하는 곳이 스포츠계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소수이고 정상적인 판단력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의견 하나를 부각시켜서 마치 런던 전체의 의견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으로 전달해 전체를 비판하게 만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손가도 문제지만 선동하는 인터넷 언론들은 목적을 상실한 시대의 부작용입니다. 토트넘 대다수의 팬들이 의견을 게시하는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응집된 부정적인 목소리는 찾을 수 없고 카라바오컵 탈락의 원인이 캡틴 손흥민이라는 이야기 또한 당연히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선동은 단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데는 수십 페이지도 부족합니다. 한국 스포츠계, 특히 손흥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날조 기사와 채널들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 당시 못하면 손흥민이 비난받을까봐 걱정된다는 댓글을 몇 개 읽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못한다고 요리스 주장이 몇 년 내내 영국에서 비난받았나요? 오늘과 같은 류의 기사는 몇 년 내내 생성되었고 많은 한국의 손흥민 팬들은 그 기사들을 바탕으로 손흥민이 마치 영국 전체에서 비난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티에리 앙리처럼 실제로 얼굴이 등장한 사람들 대부분은 손흥민이 토트넘 팬뿐 아니라 다른 팀들 팬들에게도 사랑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얼굴이 없는 존재들도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유럽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EPL 100골 50어시스트를 기록한 단 18명 중 1명인 손흥민이 축구로 비난받는 자체에 사실 객관성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축구장 밖의 이야기에서도 손흥민을 향해 트로피가 없다고 풍자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인간적으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에도 언급한 모든 이유에서 손흥민, 메시 등의 선수들을 모니터 뒤에 숨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가 낳은 괴물들입니다. 손흥민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악미를 포함해 얼굴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한 손가를 현실에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들은 인터넷 세상에만 서식하고 있고 리얼월드에선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 오늘 소개된 공신력 제로의 기사들입니다. 그 기사들의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오해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2023년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